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들어왔어요? 예, 다 들어왔네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196페이지 6번. 6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3자 예언 등기 신청 찾았어요?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제3자 예언 신청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자, 제3자 예언 신청을 하기 전에 앞서서 세팅이 될 거, 그러면 거기 196페이지 6번에 별표 하나하나만 해놔요. 얘는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오니까 제3자 예언 신청.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제3자 한 세팅은 자, 봐봐요. 자, 기초 세력을 한번 해봅시다. A가 B예요. A가 집을 팔았어요. 불러봐요. A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자, A가 B한테 이전 등기를 못 해줬어요. 잔금을 못 치러줬죠. 예, 그러면 A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가로사로 돌아가셨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가 뭔데요?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A하고 B가 되죠. 그러면 요 상속인은 뭐가 될까요? 제3자 예언 신청이죠. 제3자 예언 신청. 그러면 제3자 예언 신청과 관련돼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포괄 승계인 등기. 자, 포괄 승계인 등기. 두 번째 뭐예요?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요게 세 가지가 바로 논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했으니까 30회 때 제일 쉬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가 나왔네. 다음 중 너희 등기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2번에. 자,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어때? X.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완전 주워먹는 문제죠. 주워먹는 문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괄 승계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이건 뭐예요? 제3자 예언 신청. 그러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원칙은 무슨 신청이 원칙이죠?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적으로 제3자 예언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첫 번째 논점 읽어봐요. 포괄 승계인.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제 잡자고요. 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아버지예요. B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자, 상속 등기네. 그러면 상속 등기네요. 상속 등기. 자, 이번에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그러면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을 못 치렀어요. A가 돌아가셨어. 뭐예요? A 다시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봐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한 끗 차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제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서. 요거는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공동. 요때 등기원인은 뭘까요? 상속. 요거는 아버지, 매. 법률행위죠. 요거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봐봐요. 등기를 어떻게 가야 돼요? 자, 등기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야. 근데 모 대통령이 뭡니까? 야, 법원 순시에 갔더니 뭐예요? 모 대통령이에요. 자, 모 대통령이 법원 순시에 갔더니 판결서를 보니까 내가 무죄인지 위죄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바꿔라. 그래서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를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등기.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그러면 뭐가 논점이냐? 여기 인자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는 공동신청이 돼. 그래서 자꾸 틀려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완전 다른 개념이야. 그러면 암기 코드가 하나 나오네. 뭐가요? 인공. 그렇죠? 2단, 공단.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제도적 의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봐봐요. 원래는 등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근데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줬잖아.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요. 일종의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정해요. 그러면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등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등기를 해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포괄승계인 등기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뭐가 제도적인지 한번 봐봐요. 등기부상은 누구죠? A죠. 신청은 누가 했죠? A-가 있잖아. 그러면 등기부상 의무자, 신청서상의 의무자가 일체, 불일체, 불일치. 원래는 각하해야 돼. 29조 7호 단서에. 자,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인의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각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다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놨냐면, 자, 읽어봐요. 뭐가 보여요? 조그만 글씨로 달아서요. 단 포괄승계인은 제외된다라고 써놨거든. 포괄승계 29조 단서에. 원래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사의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언제나 각하한다. 어때? X. A 조건이 있어. 그게 무슨 승계? 포괄승계인 등기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요. 그럼 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게 뭐 있어? 그러면 봐봐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뭐 남양주에서도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 시작하는데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 거 그러면 내가 배우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 그렇게 뭐 마음을 짓는 그런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야. 합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에이 오래 모르면 내년에 또 같이 뭐 이런 사람이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 그 사람은 여유를 부리거든. 근데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돼. 죽도 그러면 뭐 시험장 가면 실수가 겁나게 많아요. 이름을 뭐요 자기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뭐 아들 이름으로 쓰든지 막 그런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얼마나 그러면 오늘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자,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다르대. 글씨도 다르대.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거든.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자꾸 틀리니까 봐봐요. 제가 그래서 자꾸 암기코드 만들어지는 거다. 인공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포괄승계인 등기는 뭐가 중요하죠? 개념이 중요하잖아. 개념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거기 196페이지,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개념. 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봐봐요. 갑자기 이제 이해가 된 사람은 봐봐. 갑자기 19회 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 봐봐요. 자, 상속인 등기랑 가등기도 준용된다. 바로 답변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등기. 아까 우리 맨날 가등기 사례를 이야기하잖아. 자, 봐봐요. A가 집이 한 채가 있어. B가 A 집에다 가등기를 했어요. 아직 본등기가 실행됐어, 안 됐어? 그럼 A가 돌아가셨어.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 A-가 누군데? 상속인이잖아.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어디에도 준용돼? 가등기에도 준용되나? 그러면 19회 때 두 개 지문이 파생됐어요. 두 개 지문이 나와서 상속인 등기. 그러면 A-가 뭐라고 그래? 왜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해? 짜증나게. 그럼 기다려. 이제 봐봐요. B도 돌아가셨네. 그래서 B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몇 개가 나와? 두 개 지문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값만 잡으란 말이에요. 값만 잡아. 그럼 오늘은 그러면 뭐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럼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적인 가서 하나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오른쪽 한번 가봐요.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봐봐요. 네 번째 줄. 29조 7호 찾았어요? 네, 7호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자, 따라서 등기하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자, 197페이지 위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찾았죠? 197페이지 맨 위에. 자,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 내려가는데 제가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든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잡혔나 봐. 이제 열차도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가 느껴요. 피부로 느껴요. 근데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렇죠? 현진간에 뭐라고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 있었죠. 그날 뭐예요? 그날 뭐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거기 이제 끌고 가는, 거기 장사가 잘 돼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걸리를 한 잔 딱 사갔더니 운수 좋은 날 갈 때는 운수가, 역설을 하니까 운수가 개시네요.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딱 죽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현진간의 운수 좋은 날, 역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잡혔다고 해서 지금이 제일 조심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또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이 제일 조심할 때예요. 조금 알 때 이때를 정확하게 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제 그 열차 타고 가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기차를 탔죠.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시체가 되는 거야. 시체놀이를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 앉아 이리 또 돌려보고 저는 거기 어르신이 한 분 계시네요. 어디 오늘 정중 제사를 하러 가나 봐. 그러니까 목소리가 겁나게 커요. 한편은 이해는 돼요. 왜 이해는 돼요? 원래 연세 든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때요. 귀가 안 들리니까 딴 사람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겁나게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서 농화자들이 요즘 농화자들이 기머 있잖아요. 그러면 기머들이 악을 쓰잖아.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귀가 안 들리니까 악을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새로운 개발이 나왔잖아. 기계가 하나 나왔어요. 느낌대로 툭툭 치니까 그거 진짜 좋은 개발이야.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안 들려.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노안이 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봐봐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져. 그럼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와! 이래요. 네, 노안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형님들은 봐봐요. 상속인 등기가 나오면 문제를 풀 때 상속인 등기 동그라미 치면서 강의를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수업 문제를 풀 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같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밑줄 쳐놓고 담보가 나오면 담보 가등기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야 시험장 가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벌써 뭐가 왔어요? 노안이 왔어요. 제가 책장 넘길 때 자꾸 침을 묻혀요. 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묻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땀이 원래 많이 나거든. 나이가 갈수록 손에 땀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책장을 못 넘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자꾸 이걸 묻히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 이해가 된다. 아무리 발벗고 나서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발벗고 내가 오늘 가서 민법을 하루 밤새서 10시부터 6시 일어나가지고 밤 6시까지 내가 밤새서 잤겠다. 안 돼. 그러니까 죽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요구하는 거야. 꾸준히, 자주, 반복. 이게 지금 최고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밤새고 또 일주일 동안 놀아요. 오늘 밤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꾸준히. 자, 그러면 하나 잡았어요.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 같다 다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상속인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으로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이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신청이죠? 대의신청.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대표 선서가 가로 3번에 채권자 대의신청이 있어. 채권자 대의신청. 그 옆에다가 위에다 한번 써봐요. 채권자 대의신청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기가 눈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야, 채권자 대의신청 잘라봐요. 잘라놓고 신청 줄 쳐놓고 채권자 줄 쳐놓고 이렇게 하살펴놔봐요. 그럼 신청은 누가 있어? 채권자가. 그렇죠. 대의라는 것은 뭘까요? 제3자네. 제3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신청은 누구냐?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그러면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거. 채무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놔요. 등기 신청은 누구?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은. 그럼 글씨 그대로 봐봐요.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거야. 대위.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A가 B한테 집을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돈을 꿔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죠. 자, 돈 꿔갈 때는 어때요? 돈 꿔갈 때는 채무자는 어때요? 돈 좀 해줘라. 뭐 어때서 이제. 그럼 기한이 되면 어때요? 돈 좀 갚아라 그러면 행방불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행방불명이 되는 거야. 행방불명.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채권자가 그러면 채무자 뒷조사 해봐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죠. 근데 항상 뒷조사 해볼 사람은 두 사람이야. 누구예요? 채무자 또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뒷조사 해봐야 됩니다.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때요? 돌아가시면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뒷조사 해보고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채가 10억이 있어. 근데 재산은 5억을 남겼어. 어때요? 상속 받아요? 받지 말아요? 받지 마세요. 그건 단순성인, 그거는 한정성인이라는 게 있어. 한정성인은 그러면 부채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이 5억이면 5억을 채권자한테 뿌려주고 니네들이 다 알아서 나눠 가져라. 이게 한정성인이 되거든. 근데 좋은 거다 상속을 받으면 단순성인이거든. 아버지 부채까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따질 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채무자 뒷조사를 해봐서, 근데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봅니다. 이 사람 채권자, 채무자. 얘 사람은 채무자, 얘는 제3채무자가 돼. 제3채무자. 그러면 요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그럼 얘가 행사할 걸 대의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되면 책임 재산이 확보가 되잖아. 그러면 요 사람 관계에서 봐봐요. 당사자는 누구죠? B하고 C잖아. 그러면 요때 채권자는 누가 된다? 제3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요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의무자. 얘는 권리자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 나요.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에 대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치면 호시탐탐 당해요. 써놔요, 이제. 권리자라는 거. 자, 그러면 권리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는 자야. 그러면 만약에 이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안 돼.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등기 신청은 누가 읽어봐요?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이제 나오네요. 이제 붙여주는 거네, 살을.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법적 성질이 뭐냐?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이야. 근데 선생님, 등기 신청권은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도 발생하고 단독 신청에서 발생하는데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렸죠? 무슨 신청에서도 발생해? 단독 신청에서도. 그러면 단독 신청?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공동 신청이죠. 자, 이번엔 뒷조사 해봤더니 뭐예요? A가 건물을 신축해놨어.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이렇게 뭐예요? 보전 등기를 하려고 혼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그때 X. 뭐 해도 공동 단독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B가 C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다시 원인치로 왔어요. 이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얘는 제3채무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얘는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근데 얘가 앞에 봤더니 얘가 또 있네. D라는 사람이 또 있네요. 이 사람 관계에서 읽어봐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요 사람 관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야. 근데 그러면 요 채권자가 또 대의할 수 있죠. 대의를 몇 번 해야 돼? 2번을 해야 되네. 읽어봐요. 대의 의한 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야. 대의 신청.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대의 의한 대의 신청은 가능, 불가능하다. 어때? X예요. 이게 바로 대의 의한 대의 신청이 2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제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대의가 2번 벌어지잖아.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오늘은 요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요. 여기에서 꼭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잡아놓을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요 사람은 뭐예요? 권리자일 때.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이익.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 등기도 대의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했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옥료를 이다해로 바뀌었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결론.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이제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잡아봅시다. 아주 이제 제도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청은 누가 있어요? 자, 채권자가 있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가 명인이 일체, 불일체? 불일체. 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지금 등기 신청구는 누가 있죠? 채권자가 있죠. 그러면 봐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다음 나열한 것 중에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무슨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이다. 대의 신청. 그러니까 감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러면 오늘 뭐에 의한 최종적으로,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보죠.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199페이지 가서 대의 신청 X를 한번 봐봐요. 자, 기억 2개를 봐봐요. 199페이지 기억.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안 돼. 채무자가 그러면 등기 의무자로 등기는 안 돼. 채무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 권리자야. 그게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에 가로 4번에 구분 건물 가로 4번 내려가 봐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대의 신청.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야, 권리야? 표시. 그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꼼짝달싹 못해요. 자, 권리가 아니라 표시. 표시라는 것은 자,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시에 대해서 대의,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X가 돼요. 근데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당겨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201페이지와 관련돼서 3번 뭐가 나오죠? 등기 신청 방법 찾았어요? 예, 요거는 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합시다. 자, 다음 주 뭐요? 부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잠시 뭐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오전에는 주야 통합으로 우리가 이제 주야 통합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후에 이제 5시면 끝나요. 오후에는 민법 조금 하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내보시죠.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봐봐요. 생각이 나는데. 자,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으로 행해지지만 A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맞네요? 개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떠올라야죠. 이번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 규정을 모두 준용한다. 맞네요. 3번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할 때 방치 동그라미 전화예요. 방치.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읽어봐요.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는 아까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4번 질문은 사람들이 자, 봐봐요.
아까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자, 이제 4번 지문 생각해보자. 쓸 필요 없이 봐봐요. A가 B한테 1억 2천에 대해서 뭘 설정했죠? 건저당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건저당 설정 등기. 자, 이 사람 건저당 설정자.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B가 C한테 넘겼죠. 건저당 이전 등기가 되는 거네. 건저당 이전 등기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저당 양도인, 건저당 양수인이야. 갚았으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B한테 신청할까요? 말소해달라고 B한테 할까요? C한테 할까요? 봐봐요. A가 B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C한테 넘겨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넘겨준 거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러면 A가 C한테 그러면 뭘 말소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부기등기를 말소하면 주등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야.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아까 그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요. 그럼 가볼까요? 건저당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건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된 경우에도 잘라봐요. 별도의 말소 신청에서 말소돼야 된다. 어때? X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죠. 아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니까 아까 직권 등기에서 나온 요지문이라는 겁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주등기, 부기등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 활용법을 모르니까 틀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써먹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써먹을 줄을.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지금 뭐예요? 며칠 남았어요? 192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라는 거예요. 제 지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면 등기 신청이 다수 등기 신청이 간인 동그라미. 간인했죠? 그러면 그중 1인만 하면 되겠죠? 근데 정정 동그라미. 정정은 전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정정인 경우는 무슨 날인이 필요해? 저는 날인.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네. 자, 이번엔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1번에 매매 동그라미. 옳은 것은, 그럼 미쳤어요, 저도. 자,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그러면 매매를 내자라고 언제 봐요? 쌍무계약이잖아. 쌍무계약은 동시행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동시행관계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이야. 매매는 가꾸잖아. 소유권은 그러면 소유권은 가꾸는 며칠이다? 60일. 그러면 매매는 쌍무계약이거든. 그러면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틀렸다라는 거네. 계약일이 아니라.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뭘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나와야 되겠죠. 벌써 공부가 잡은 사람 봐봐요.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 이렇게 공부한다. 매매. 쌍무구나. 쌍무. 매매는 가꾸거나. 가꾸는 며칠? 60일. 그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거는. 자, 갑이을로부터 무상토지를 정여 동그라미. 정여는 그러면 편무야, 쌍무야? 편무. 그러면 동시행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 자, 3번에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러면 건물에 신축한 소유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얘가 건물을 신축했어. 등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내 마음이지. 어차피 내 집이니까. 그러면 요 A는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는 신청 의무가 없어. 근데 이제 미등기 전매를 B하고 팔았을 때 이제 비로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B가 팔았을 때는 그러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네가 보존 등기하고 처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의 신축자는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3번은 결론 X. 자, 4번은 건물 대지 지번 변경 줄쳐놔봐요.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뭐가 생각나? 표제부는 몇 개월이야? 1개월. 그러면 60일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번에 지목 변경 줄쳐놔봐요. 지목 변경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공이 쌓인 사람은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표제부죠.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60일. 게임 끝.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맨날 우리 이렇게 해왔어요. 표제부 등기는 1개월, 가꾸는 60일, 가꾸는 거는 명의신탁에서 3년. 그러니까 자기가 표제부라는 것은
사실을 활용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얼마나 좋은 문제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1, 2번을 풀기 위해서는 각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놨어? 매매 증여. 공통점은? 계약, 그럼 민법 시간에 계약하면 제가 좋아하죠.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야. 자, 정의는 그러면 매매는 등기 원인이 매매죠. 보면 등기 원인. 차이점은 등기 원인이 매매, 등기 원인이 증여죠.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는 역시비리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활용을 해봐야죠. 매매는 사무계약이야. 그래서 동시이행관계가 있어요. 그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정년은 그러면 쌍무야 편무야? 편무. 그러면 이때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걸 활용. 그러니까 민법에 써먹었던 걸 가져와서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써먹어야 돼. 근데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봐봐요. 이제 기출문제를 들은 사람은 활용을 하거든. 이제 안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들으면 돼. 우리는 애로 또 슬퍼 또 울면 왜 안 돼요? 콩나물이니까. 그렇죠? 콩나물이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네. 자, 3번으로 가죠.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 등기관 줄쳐나와. 잘못. 그러니까 툭 치니까 직권 경정 등기. 한 명권의 애의한 줄쳐나와. 애의한을 두 자로 건지면 행사거든. 아까 했던 행직. 그러면 직권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당직, 여직, 행직. 선생님 행직이라고 했는데 행사가 안 나와요. 애의한이 행사잖아. 행사. 그렇죠? 그러면 2번은 맞네요. 등기기록에 기록된 건물의 표시가 그러면 건축물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변경.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고 있네. 이거는 직권 등기 문제가 아니야. 각하사유가 되지. 11조와 관련돼서 29조 11호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면 4번은 벌써 공부가 된 사람 미등기 부동산 줄쳐나봐요. 처분 제한, 소유권, 보전 등기. 맞네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네. 대직권 읽어봐요. 대직권 뜻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죠. 5번 근데 5번 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자야. 딴 거는 다 찍어도 그나마 이쁘게 틀린 건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절차의 기술로서 가장 틀린 것은 등기 신청이나 누가 돼? 사인이 국가. 그러니까 끝에 가서 공법상 행위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공법상 행위 맞네요. 자,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 능력자야 하는데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 줄 쳐놔봐요. 등기 의무자는 그게 불이익이라고 써요. 등기 의무자라고 읽으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자야. 불이익을 받으니까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완벽한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줄 쳐놔봐요.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이익. 그러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권리자는 뭘 받기 때문에? 이익. 말할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돼. 그럼 봐봐요.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미성년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러면 X야. 왜 그럴까요? 권리자 의무자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또 맞아버려요. 봐봐요. 미성년자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럼 맞아요. 미성년자도 그러면 애적으로 이런 소리거든. 미성년자 등기 권리자라면 그때는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미성년자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보전 등기는 각구를 개설하는 거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미성년자도 뭐 불이익을 가지 않거든. 그럼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미성년자도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상속은 이익을 가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문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자, 3번에 하자 있는 등기 신청일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뒤에가 중요한 거야. 읽어봐요. 제발 그렇게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실체관계가 나오면 내용에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실체관계가 뭔데? 내용이라는 뜻이잖아. 내용. 그렇죠. 내용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자, 그러면 4번을 읽으니까 4번 지문은 뭐라고 읽을까요?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명의는 누굴 깔까요? 박찬호 장학회 그 자체. 등기 명의는 그렇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 가볼까요? 박찬호 장학회는 박찬호 장학회에 있어서 대표자 관리인 회장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어때? X.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 다시 완성시켜 볼까요? 정중문중 기타 대표자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어때? X. 그러면 거기 밀양박씨 또 예를 들어볼까요? 밀양박씨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되죠? 밀양박씨 자체가 돼.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밀양박씨 대표자 관리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X 이렇게 돼. 저번에 민법상 조합은 잘라봐요. 그러면 결론은 법인이 아니네.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전은 명의로 청유합유. 합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저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고 잘라봐요. 당사자가 국가에게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등기 무슨 건이다? 신청권이다. 맞네요.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고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 잘라봐요. 이제 두 개가 뭉쳤네. 그러면 등기 신청권 밑에 공동 단독, 등기 청구권은 공동. 그러면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 경우에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신청권은 단독에서도 발생하잖아. 정답은 2번. 이렇게 돼. 자, 3번에 등기 신청인과 유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등기 신청 능력과 나왔다. 등기 신청 나왔다. 진위가 있어야 되고 여식성이 있어야 된다. 맞네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자, 4번의 등기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원칙이 공동. A가 뭐다? 단독. 5번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줄 전화봐요. 대리인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제3자.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작년에 요 5번 지문이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온 지문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자, 6번은 다음 사항 중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그러면 매도인이 뭐가 될까요?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 매도인은 파는 사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세권 설정 동그라미. 설정에서 설정 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자, 세입자는 뭐가 되죠? 등기 권리자가 된다. 정답은 2번 거죠. 자, 3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줄 전화봐요. 채권자가 누가 되죠? 저당권자가 되잖아.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네. 자, 임차권 설정 동그라미. 설정이니까 임대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지상권 말소. 이제 말소야 말소. 권리자 의무자 180도로 뒤바뀌죠. 토지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되는. 정답은 몇 번? 2번. 그죠.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 신청인 경우를 모두 그런 거. 그러면 기억의 상속이야, 상속인 등기야? 상속. 그러면 단독 신청이네. 자, 판결 동그라미 전화봐요. 2번에 판결. 그러면 뒤에 이전 동그라미. 그러면 이전하고 판결을 묵혀봐요. 무슨 판결일까요? 이게 이행 판결이잖아. 그러면 2단. 그렇죠?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자, 유정과 관련돼서 포괄유정 이거 조심해야 돼요. 포괄유정은 뭐예요? 포괄유정은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 수정자 공동 신청이야. 포괄유정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앞으로 유 동그라미 유정에서 유자 동그라미 유공 유가 나오면 공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우리 암기코드 이단 공단 행직 여직 당직 유공 상속인 등기는 공동. 얘네들은 속전속결로 해야 돼. 워낙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이니까. 근데 포괄유정은 그러면 공동신청이네. 자,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이죠. 자, 수용되는 잘라봐요.
자, 수용 등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물어봤죠.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아까 직권 말소 그 이야기가 요 지문이네. 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잘라봐요.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봅시다. 자, 거기 쌓였죠? 두 자로 건지만. 그래요. 이게 혼동이야. 혼동이야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아주 많이 이제 실력이 붙었어요. 이게 혼동이라는 거야. 자, 한매 특약 등기죠. 9마리 없으면 한매 특약 등기라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이야. 하여튼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권리적 측면은.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등기 줄쳐놔봐요. 신탁등기만 줄쳐놔봐요. 신탁등기 줄쳐놨어요? 그러면 신탁등기 자체만 물어보면 공동신청이야. 근데 앞에 뭐라 불렀어?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 그러면 신탁등기는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봐봐요. A가 B한테 설산 받았죠. 하나 더 써줬죠. B한테. 그러면 여기 이탁자, 수탁자가 돼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죠. 하살이 누구한테 다 날아가서? B.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거든. 근데 신탁 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동이야.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었어?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러면 대외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 이미 수탁자가 되거나 얘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되게 많이 혼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만 나오면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이야. 공동. 그러니까 신탁 재산이 이미 속했기 때문에 그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돼버렸거든.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문제는 그러면 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다뤄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자, 애우기는 애웠어. 나중에 써먹기를 못해. 그럼 자기가 가서 이행 판결은 단독,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공,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자, 한매권 행사는 직권 말소가 돼. 요역지는 뭐예요?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당의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당직. 이렇게 자꾸 잡아야 돼요. 계약상 공용 부분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규단 이렇게. 그러면 한번 외워볼래? 이단, 공단, 인공, 행직, 요직, 당직, 규단.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했던 지금 단계 유공. 유정은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꾸 숙지를 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 놓으라고. 워낙 잘. 나중에 행직 해놓고 행이 뭔지를 저는 나중에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라고요. 다시 읽으면 돼요. 이단, 공단, 인공, 행직, 요직, 당직, 규단, 유공. 얘네들은 시간을 빨리 줄여놔야 돼.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해 줄. 답이 우리 등기법은 답이 중요하지 않아. 지문을 자기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지적은 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잘 해결해서 특히 얘네들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8번 나오네.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옳은 것. 틀린 거. 그러면 1번에 봐봐요. 그럼 끝났네.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이행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읽어봐요. 성선, 권리자, 의무자. 표소한 자가 가능한 A가 하나 딱 있었죠. 그거는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등기 절차 이행을 해오는 공정정서 줄쳐놔봐요. 공정정서는 무슨 성은 확보돼? 진정성은 확보됐죠. 근데 강제 집행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정정서는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지금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하에 조사 동일함이. 조사도 판결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 그러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소송의 당사자 원고가 뭐예요? 성사한 자, 피고는 패소한 자 관계없이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언유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이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자, 9번하고 10번은, 9번과 10번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건데 미리 예습 위주로 우리가 좀 해놓는 겁니다. 자, 9번하고 10번 한번 볼까요? 대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이 문제가 봐봐요. 다음 중 등기 필정 또는 등기 필정보의 제공 동그라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처음 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자, 이제 볼까요? 일단 등기 필정보의 제공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자, 일단 개념은 확실히 잡고 있네. 두 사람은.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죠? 제공이야.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서류죠.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게?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자,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진정성이 확보되면, 자, 그러면, 자,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수영 누가 해? 그럼 진정성 확보.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강공서는?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공 X라는 거죠. 왜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을까요? 모든 서류는 의무자 거 제공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아까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그러면 단독 신청은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을 왜 배웠는데? 자, 그럼 봐봐요. 상속 등기, 단독. 그러면 등기 필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 등기 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거든, 걔네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그러면 원칙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원칙 제공 X예요. 그럼 A적으로 봐봐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이게 하이라이트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 필정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있죠.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주. 자, 그러면 모든 소리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진정성 확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의무자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판결에 한 등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됐죠.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한 사람 복원 한번 해봅시다. 작년에. 자, 다음 중 등기 필정보 제공과 작성 통지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지문에서 요 지문이 하나 나왔네요.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잖아, 또. 자,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 자, 요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요렇게 풀어야죠. 1번 읽어봐요. 1번 읽어봐요. 이름은 얼마나 좋을까? 단독 신청이네.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이번에 상속이야, 상속인 등기야? 단독 신청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강공서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4번에 성소한 권리자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5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이제 요 문제 그럼 벌써 사람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어보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공이라는 것은 제출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리자 의무자를 왜 개념을 정의했는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이익을 받기 때문에 권리자권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상. 근데 권리자 제공하는 게 3개가 있어. 그게 이제 본 수업에 우리가 배울 거고, 통상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거. 그러면 서류가 나오면 뭐부터 잡아야 돼? 감각을. 뭐를 잡아야 돼?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인감증명. 자, 요 10번을 풀으면서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밑에 한번 써봐요. 미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등기 필증하고 인감증명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에도 많이 등장하고. 자, 등기 의무자는 그러면 10번에 가봐요.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좋잖아요. 방문 신청에 한해서야. 전자 신청이 아니에요. 전자 신청은 공인 인정서라는 제도가 있거든.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그러면 여기 밑에다 한번 공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인감증명도 누구?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준다는 거, 의무자. 자, 그러면 인감증명 그러면 요거예요. 자, 이게 기본 원리야. 자, 인감증명 누구?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읽어봐요. 원래 소유권 명의인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인감증명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에 한해서 제공한다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인감증명도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그럼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논리로 가요. 제공했어. 자, 두 번째. 자,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공했었죠. 모든 서류는 이제 요거는 두 가지는 원리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요 2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요 3개하고 4개는 미리 한번 찾아 놓자는 거예요. 3개. 3번하고 4번은 요걸 이용해서 미리 찾아보자는 거야. 미리 찾아보자는 거야. 미리 찾아 놓는 거야, 얘네들은. 자, 그러면 원래는 인감증명은 요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거든, 사실. 이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미리 한번 찾아 놓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쓸 필요 없이 완전히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설정입니다. 누가 권리자예요? 연습했잖아.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죠. 그럼 원래 집주인이 A죠. 그럼 인감증명을 첨부해줘야 되겠네. 방문 신청이라면. 자, 이번에는 이거 봐요. 말소. 전세권 말소. 누가 권리자예요? A죠. 그러면 원래 집주인이 권리자가 돼 있네. 제공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반화 시켜봅시다. 써요. 자, 소유권 2A의 권리 말소. 그러면 말소, 소유권 2A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 X. 미리 찾아놨어. 논리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2A 권리의 말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놓은, 이제 하나 써놓고 하나 더 찾아봅시다. 자, B가 C한테 넘겼어요.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누가 권리자예요? 권리자, 의무자. 원래 집주인은 누군데?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무슨 등기일까요? 그렇죠. 공부된 사람. 딱 이제 4사람은 벌써 내공이 올라왔어요. 벌써 부기 등기라네.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벌써.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요령 나왔네. 이제 봐봐요. 뭐부터 찾아보죠?
자, 말소 이전부터 이제 포인트를 잡겠네요. 그러면 1번에 가볼까요? 뭐가 보여?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어? 소유권 제공해줘야 되겠네요. 자, 3번에 말소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제공해줘야 되겠네요. 저당권 설정 제공해야 되네. 자, 지상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제공할 필요가 없네. 정답은 몇 번? 4번. 전세권 설정 제공해줘야 되겠네. 자, 그럼 봐봐요. 벌써 요걸 딱 가르쳐주면, 이제부터는, 인감증명이, 이제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다. 근데 워낙,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끌어와서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요령 있는 사람은 벌써 뭐부터 찾아요? 말소하고 이전부터 파는 애. 말소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하고, 말소 앞에 소유권 이에 걸리면 제공 X. 그러면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제공해야 되고, 이전 앞에 소유권 이에 걸리가 붙었다. 제공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소유권 이에 걸리 이전 등기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죠? 부기 등기. 그러면 한매 특약이 들어갔죠. 특약과 약정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자, 봐봐요.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 의미를 문제를 봐. 그럼 처음 하는 사람은, 막 짜증을 해요. 야, 이게 무슨 문제냐. 근데 이제 막상 듣고 요령을 하니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사실 진짜 진정한 챔피언은요, 진짜 안 해요. 이거는 빨리 풀기 위해서 미리 찾아낸 거고요. 한번 봐봐요. 인감증명, 뭐예요? 등기 의무자, 원래 소유권 명인.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 자, 그러면 14회 때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봐봐요. 자, 여기 14의 문제를 제가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 맞죠? 4번. 무슨 등기? 적당 등기. 답이 하나 더 있어요. 1번. 그렇죠. 바로 1번이 정답. 1번은 뭐다? 출제원이 실수했어요. 앞에 가등기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빼버렸어. 그래서 복수 정답이 처리된 겁니다. 정확해요. 제가 오늘,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쵸? 1번을 골라냈다는 건 참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는 말소인데, 가등기는 소유권이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도 있잖아. 그래서 복수 정답이 처리됐어. 그래서 14회 때 복수 정답 몇 번? 1번하고 4번. 하물며 출제원도 실수해버렸잖아. 가등기는 뭐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14회 때 복수 정답이 처리된 거야. 오케이. 정확한 겁니다. 아주 남양주는 불이 붙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요거 1번이라고 준 것은 제가 머리털라고 요번 주에 요 기간에 맞춘 것은 남양주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요. 진짜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어디 가서 공부 못하면 진짜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주 잘할 거예요. 그러면, 자, 9번하고 10번은 미리 다음 주에 배울 걸 미리 복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이 이제 1시 17분이니까 우리 1시 17분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2시 반에 우리가 민법 오늘 조문을 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겁니다. 오늘 민법 총칙 조문 마무리를 적어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못 본 사람은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봐야 되겠네요. 야간 수업이 없으니까 그때는 주간 사업입니다. 주간 수업이니까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